안녕하세요. 이번 작품은 패치워크 조각으로 만드는 티매트예요. 패치워크 조각에 따라 느낌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예쁜 티매트이고요. 뒤쪽에 미끄럼 방지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논슬립 티매트라 좀 더 실용적으로 디자인해 봤어요. 핑크와 스카이의 커플 디자인의 티매트로 사이즈도 넉넉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동영상 제작법으로 만들어 봤고요. 초보자도 쉽게 손바느질로 만드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봤어요. 함께 영상 보고 만들어 볼까요? 패키지 구성입니다. 조각 원단 5가지, 뒷감으로 사용할 미끄럼 방지 원단, 장식 레이스, 사진 첨부된 한글 설명서, 패턴 도안, 이렇게 패키지 재료 구성입니다. 기본 재료 설명드릴게요. 바느질 할 때 사용할 원단 가위, 실을 자를 때 사용할 미니 가위, 시접이 표시되어 있는 시접자, 모서리를 빼낼 때 사용할 송곳, 물 뿌리면 지워지는 수성 펜초크, 손바느질 실, 그리고 여기에는 레이스 장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실, 손바늘, 자수바늘, 수바늘, 시침핀, 이렇게 기본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패턴을 설명할게요. 패턴에는 A, B, C, D, E, F 겉감의 패턴과 뒷감의 패턴이 이 바느질 선을 그대로 본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 모양대로 A, B, C, D, E 잘라주시고요. 여기 F 같은 경우에는 이 곡선 부분이 바느질 선이에요. 그래서 네모나게 자르고 곡선 부분까지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패턴을 자른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장짜리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원단에 패턴을 그려볼게요. 원단은 그림이 있는 쪽이 겉쪽이고요. 그림이 없는 쪽, 이쪽을 안쪽이라 보시고 안쪽에다가 패턴을 그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각이 5가지인데요. 이 조각 5가지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위치를 잡아야 해요. 이제 사이즈는 제각각 다르지만 이 패턴 모양에 맞춰서 그리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꽃무늬가 A, B는 이 체크 원단, 그리고 조그맣게 들어가겠지만 여기 부분에 도트 원단, 그리고 밑에 쪽으로 잔체크, 조각으로 들어갈 무지 원단, 이렇게 2가지 무늬를 결정했고요.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A 원단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단의 안쪽으로 뒤집어서 패턴을 올려놓고 수성펜으로 내 모서리를 잘 맞춰서 테두리에 시접 분량이라고 여유분이 필요하고요. 여유분은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1cm씩을 줄 거예요. 그래서 내 모서리가 정확하게 균등하게 1cm씩이 남게끔 잘 봐서 위치를 잡고요.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그려지겠죠. 패턴 선을 그대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A를 다 그렸고요. 그리시고 나서 저는 얘가 A였는지 C였는지 D였는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A라고 이 시접 부분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원단에다 그렸을 경우에 혹시 오래돼서 펜이나 연필이 안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접 부분에 표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모두 오른쪽 위쪽에 A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B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원단의 안쪽 면에 이 모양이 나올 부분을 정할 텐데요. 그림을 좀 더 원하시는 위치를 잘 생각해서 여기 저는 위치를 잡을게요. 잡고 내 모서리를 먼저 표시해 놓으시면 좀 더 그리기가 수월하고요. 점을 찍고 나서 이제 시접자로 한 번에 그리셔도 좋아요. 이렇게 패턴 선대로 그리셨으면 시접을 줄 텐데요. 시접은 시접자에 보시면 이 한 간격이 1cm예요. 그래서 1cm를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접을 패턴선 바깥으로 그려줬고요. 이 그린 선을 맞춰서 이제 자르셔야 되는데요. 자르실 때 여기 부분에 맞춰서 잘 잘라주시면 돼요. 패턴 선대로 자르시면 안 되고 여유 시접, 분량을 꼭 그려주세요. 이렇게 4개 면을 다 잘라주시면 패턴을 다 그려주신 거예요. A, B, B라고 적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A, B, C, D, E까지 작업해 볼게요. 이렇게 A, B, C, D, E 그려주었어요. C하고 E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안 나고요. 혹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바느질 했을 때 간격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줬던 이 패턴 넘버를 균일하게 이쪽에다가 그려주시면 모양이 돌아가지 않고 바느질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음 F를 그려볼게요. F도 원단의 안쪽 면에다가 그려줘야 돼요. 이 오돌토돌한 부분은 원단의 겉쪽이고요. 안쪽 면으로 뒤집어서 패턴을 올려놓고 내 모서리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완성했을 때 더 부드럽고 예쁘게 완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패턴선을 그려주시고 패턴에 보시면 창구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뒤집기 위한 곳인데요. 여기 부분에 약 5에서 7cm 정도의 여유분을 남겨주는 부분을 표시해 주었어요. 여기 부분이 창구멍이 될 거예요. F. 이렇게 F까지 패턴을 그려서 잘라주세요. 조각을 연결하기를 시작할게요. 먼저 B와 C를 제일 먼저 연결해야 돼요. 바느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홈질 기법으로 바느질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홈질 기법으로 바느질 할 거고요. 처음 부분에 설명드리고 그 뒤에서부터는 바느질 하세요 하면 홈질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실은 한 가닥으로 촘촘히 바느질 해줄 거고요. 바늘에 실을 끼워주세요. 바늘 귀에 맞춰서
끼워주시고 실은 너무 길게 하면 나중에 실이 엉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약 30cm에서 40cm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끝은 매듭을 지어줄게요. 한 가닥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매듭 짓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곡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다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실을 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듭을 묶어주세요. 2번 해주시면 좋긴 하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이라서 처음 하고 끝부분에 매듭을 바느질할 때 잘 해줄 거예요. 2번 이렇게 매듭을 지은 모습입니다. 같은 자리에 매듭을 지어서 실은 잘라내고요. 이렇게 매듭 준비까지 되었으면 바느질 준비가 되었어요. B원단과 C원단의 겉쪽이 보이게끔 뒤집어 보세요. 이 겉과 겉이 만나게끔 맞닿게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이 되면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B원단과 C원단의 겉과 겉이 마주보게 겹치시고 C원단이 보이는 쪽 면에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시침핀 고정하실 때 이 모서리 부분과 여기 모서리 부분이 잘 맞춰서 핀으로 고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한 사이즈의 티매트가 나와요. 반대쪽도 여기와 여기가 맞춰서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핀으로 잘 고정이 되셨으면 바느질을 할게요. 바느질은 여기 부분을 바느질할 거이기 때문에 양쪽 시접 부분도 전체가 바느질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꼽아서 넣어주시고요. 매듭이 딱 걸리게 되죠. 여기서 바로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이 처음과 끝부분은 뒤집거나 바느질 시접 정리를 할 때 여기 부분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자리에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이 부분이 트이지가 않고 튼튼한 바느질이 돼요. 이렇게 한번 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밖에서 나왔죠. 그러면 뒤로 돌아서 제자리로 한 번 더 떠주시면 돼요. 앞으로 나오면서 여기 부분이 감싸면서 바느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끝에서 나올 때 2mm 간격으로 촘촘히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뒤로 나갔다가 뒤에서 앞으로 2mm 간격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 직선을 따라서 그렸던 선을 따라서 쭉 바느질이 되면 돼요. 쭉. 이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 주셔야지 바느질 선이 틀어지지 않고 끝까지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왔나요? 그러면 빼주시고 앞에 있죠? 뒤로 실을 넘겨서 다시 나왔던 자리로 와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줄게요. 튼튼하게. 이렇게 나왔죠? 바늘을 빼주시고 실이 잘 펴졌는지 한번 쭉 당겨주셔도 좋아요. 제자리에 놓고 매듭을 지어볼게요. 실을 동그랗게 말아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매듭이 이 끝에 딱 맞아야지 예쁘겠죠? 매듭을 여기 끝에 놓고 이렇게 되도록 쭉
당겨주시면 매듭이 여기 끝에 딱 잠겨요. 2번 해줘서 튼튼하게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실은 짧게 자르시면 됩니다. 핀은 돌아다니지 않게 핀꽂이나 시침핀 자리에 잘 맞춰서 핀과 바늘을 잘 꼽아 주시고요. 이제 바느질이 잘 됐는지 볼까요? 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여기 부분을 다리미로 펴주시면 좋지만 다리미가 없을 경우에는 뒤집어서 손톱 다림질이라고 해요. 시접을 양쪽으로 이렇게 펴주시고 손톱으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면 펴질 수 있는 만큼 시접들이 예쁘게 정리가 돼요. 패치워크를 하실 때 마지막에 이 시접 정리까지 잘 해주셔야지 이 사이즈가 잘 맞게 나오게 돼요. 바느질이 잘 되셨나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주실 거예요. A 원단과 B, C 연결된 원단을 연결해 볼게요. 완성되었을 때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세로 길이는 같아요. 가로 길이는 이제 여기 부분을 연결해 줄 거예요. 겉과 겉이 만나게 올려놓고요. 완성된 모양처럼 나오는지 한 번 더 점검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바느질 할 거죠? 이럴 때는 이 바느질했던 연결 패치 부분을 겉에서 보고 바느질해 주시면 좀 더 이런 모양들이 잘 맞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핀으로 고정해서 완성 사이즈에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하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도 가운데 한 번 더 핀으로 고정해서 틀어지지 않도록 시침핀을 여러 개 꽂아주시는 게 조금 더 바느질 할 때는 깔끔하고 수월하게 나와요. 이렇게 되셨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에서부터 끝까지 세로선을 바느질 해주세요. 세로선 바느질이 잘 되셨나요? 그러면 시접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펴서 시접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장식을 달아줄 거예요. 레이스 보시면 앞뒤 구분이 있어요. 얘는 토션 레이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겉쪽이 조금 더 표면이 부드럽고 정갈한 느낌이 들고요. 뒤쪽은 약간 매듭 느낌이 들어요.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예쁜 쪽이 겉쪽으로 오도록 올려놓아 주세요. 이때 이 레이스의 끝선과 바느질 선이 끝선이 딱 맞춰서 해주시면 예뻐요. 레이스를 원단에 고정하기 위해서 시침핀으로 자리를 잡아주세요. 레이스가 포인트라서 이 티매트에도 포인트 컬러인 빨간색으로 수실로 장식을 넣어주시면 예쁘더라고요. 자수바늘 또는 수바늘 조금 더 두꺼워요. 이 실이 두껍거든요. 실을 바늘귀에 넣어주시고요. 잘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매듭을 이렇게 끝부분에 뾰족하게 만들어서 넣으시고 이 수실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두 겹을 안 하시고 한 겹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라서
굉장히 짧은 거리죠? 실은 30cm면 충분해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도 있어요. 바늘 밑에 실을 놓고 2번 감은 다음에 바늘을 잡고 바늘만 쭉 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신기하죠? 이제 수실로 레이스를 달아볼게요. 매듭이 지어진 수실로 이 직선 부분에 저는 중앙 부분을 홈질로 쭉 바느질 해줄 거예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2번 정도 떠주셔서 실이 풀리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스티치는 간격이 한 3mm 정도 내주면 실도 보이고요. 그리고 레이스도 달아지면서 장식까지 돼요. 약 3mm 간격으로 쭉 이때 핀 조심하시고 핀은 항상 핀꽂이에 잘 꽂아서 바느질 하실 때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간격으로 직선 부분을 맞춰서 떠주세요. 레이스까지 홈질로 달아서 장식을 해준 모습이에요. 뒤쪽은 조금 삐뚤삐뚤 하더라도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레이스까지 달아서 A, B, C가 연결된 패치입니다. 이제 D와 E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 세로선을 연결할 텐데요. 겉과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겉쪽과 겉쪽이 서로 마주보게 올려놓고 이 세로선을 바느질 해주세요. 세로선을 연결해서 가름솔로 시접 정리까지 해놓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느질이 잘 됐고 시접을 양쪽으로 펴서 겉쪽, 안쪽까지 시접 정리까지 해주었어요. 이제 원단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올려놓으시고요. 이제 여기 부분을 바느질 해주시면 겉감 패치워크가 완성이 돼요.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쭉 바느질 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부분이 십자가 되죠. 패치워크 연결선을 최대한 잘 맞춰서 핀으로 고정해 주셔야 바느질할 때 틀어지지 않고 예쁜 모양이 나와요. 가능한 연결선에 맞춰서 해주셔야지 틀어지지 않겠죠? 처음 여기 부분을 핀을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 양옆에 맞춰서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시접이 좀 안 맞더라도 이 바느질 선 그려셨던 선끼리 잘 맞추시면 완성 사이즈는 정확하게 맞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침핀으로 꽂는 작업을 하실 때 최대한 주의해서 핀으로 꽂고 바느질 선을 따라서 쭉 해주시면 돼요. 겉감의 패치워크가 잘 되셨나요? 마지막 시접까지 가름솔 정리가 잘 되면 이제 모든 패치워크가 완성이에요. 이 타임쯤에 한번 다리미로 이렇게 모양들에 잘 맞춰서 꾹꾹 눌러서 시접을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렸던 이 네모네모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 한 판이 되었어요. 이 한 판은 F 패턴과 거의 맞아요.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여기죠. 곡선.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 부분을 그려주시면 이제 다 맞게 돼요.
이 부분까지 그려주셔야 뒷감과 연결될 때 패턴이 딱 맞게 돼요. 뒷감과 연결해 볼게요. 원단의 겉쪽과 이 오돌토돌한 원단의 겉쪽이 서로 마주보게 올려줄 거예요. 겉과 겉이 마주보게 올려놓아요. 그리고 시침핀으로 모서리를 고정해 줄 거예요. 보시면 이쪽에 창구멍을 처음에 그렸었죠? 뒤집어 볼게요. 시침핀으로 모서리를 고정해 주시고요. 곡선의 중앙 부분쯤에 여기도 곡선의 중앙쯤에 맞춰서 핀으로 내 모서리를 먼저 고정해 주시고요. 혹시 시침핀이 여유가 있으면 가운데 부분도 한 번씩 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틀어지지 않고 바느질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시침핀으로 모서리 그리고 변의 중앙 네 군데에 맞춰서 저는 핀으로 잘 고정했고요. 이제 바느질은 이 창구멍을 제외한 패턴 선대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바느질 하지 않아요. 이 표시해준 이 선, 여기서부터 쭉 패턴 선대로 바느질 하고서 여기까지만 바느질 해주시는 거예요. 테두리 부분이 바느질이 잘 되셨어요? 여기 부분을 할 때 제자리에서 2번 정도 떠주세요. 그래야지 여기를 창구멍으로 뒤집을 때 틀어지지 않아요. 물론 한 번 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시접 정리를 할게요. 이 모서리에 보면 시접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서 시접을 정리해 주세요. 직선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곡선 부분은 시접이 많이 있으면 모양이 안 예쁘게 나와요. 시접을 잘라서 정리해 주시고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완성된 모양으로 빼내어 주실 거예요. 뒤집어 빼내어 볼게요. 다 되셨으면 이제 이쪽으로 빼낼 때는 잘 안 빠지죠, 모서리가. 그래서 이런 연필이나 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빼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이렇게. 너무 센 힘으로 하지 마세요. 천천히. 이렇게 빼내어 주시고 이대로도 완성된 모양처럼 잘 나왔죠? 나는 모서리가 좀 아쉽다 하면 뾰족한 송곳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빼내어서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뾰족한 것이 있으면 꼭 송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모서리 부분을 잘 빼내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톱 바느질. 그러고 보니 트임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창구멍은 완성된 선이 있잖아요. 이 선대로 모양을 다시 예쁘게 잡아주고 이 부분은 공구르기 바느질로 마감할 거예요. 시접을 안쪽으로 완성선에 맞춰서 접어 넣어 주시고 시침핀으로 트임 부분을 고정해 주세요. 트여있는 창구멍을 공구르기 바느질해 줄게요. 시접을 이렇게 안쪽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실은 한 가닥으로 하셔도 돼요. 끝에 매듭을 지어주고 창구멍에 트여있는 부분 있죠? 이 트여있는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바느질 했던 쪽으로 약 2mm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쏙 당겨져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숨어버렸죠. 이제 이 겉감의 완성선과 안감의 뒷감의 완성선에 맞춰서 바느질로 떠줄 거예요. 위쪽으로 나왔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2mm를 떠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바닥 밑에 감에 있죠. 윗감으로 들어가서 2mm 앞으로 가주세요. 같은 선상에서 내려가 줘야지 실이 보이지 않으면서 두 감이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있으면 이 바늘도 여기에 맞춰서 여기 밑에 부분에 딱 맞춰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바느질 하는 거를 공구르기라고 해요. 실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겉감과 안감, 윗감과 아랫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보통 창구멍 바느질을 할 때 창구멍을 막아서 완성해 줄 때 공구르기를 많이 해요. 처음 매듭과 끝 매듭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실 색상이 보이지 않게끔 마무리해주는 바느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핀으로 고정했던 부분을 빼내실 때 핀은 다치지 않도록 핀꽂이에 잘 꽂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거의 다 왔죠? 실을 조금씩 잘 잡아 당기셔야지 홈이 벌어지지 않아요. 실이 보이지 않도록 잡아 당겨 주시고요. 이 표시했던 선까지 잘 왔어요. 그러면 바늘이 한 칸 더 나아가서 바늘을 빼내어 주세요. 이제 매듭 짓기 전에 이쪽이 우글우글한지 울퉁불퉁한지 한 번 더 이렇게 손톱 바느질 해주시고 매듭을 이 원단 쪽에 맞춰서 지어주세요. 원단 끝에 맞춰서 한 번 더 매듭을 짓고 이 매듭이 원단에 보이잖아요. 나왔던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약 1cm 앞으로 바늘을 빼내어 주시면 이 매듭이 쏙 들어가게 돼요. 안 보이죠? 그리고 원단 끝에 맞춰서 실을 잘라내 주시면 창구멍이 마감이 되고 매듭이 보이지 않게끔 정리가 되었어요. 겉에서도 실이 보이지 않고 깔끔한 창구멍 정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셨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려주었던 선들이 컬러가 보이잖아요. 수성펜인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지워지거든요. 테두리 부분에 물을 뿌려서 이 펜 자국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리미로 이런 모서리 부분을 잘 펴서 꾹 눌러주시면 모양이 좀 더 예쁘게 구김이 펴지면서 나와서 더 멋진 작품으로 탄생되고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뒷감은 이 오돌토돌한 게 약간 비닐 느낌이 있거든요. 고무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리미가 너무 높은 온도로 누르시면 이 동글동글한 게 다리미에 붙게 돼요. 그래서 낮은 온도로 다리미로 작업하실 때 이 부분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이 테두리 부분은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상태로 바느질 하시고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티매트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